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예. 자, 어쨌든 오늘 차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배 소장님, 가장 최근 거 뭐 있습니까?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오차 범위 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 발표들이 많았던 추세였다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또 오차 범위 밖이든 앞서는 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8%,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냅니다. 1.8%포인트 앞서는 결과.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긴다 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외에도 다른 조사들도 오차 범위 내이든 바뀌든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 이걸 보면은 양강 후보 지지율이 같이 하락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가족 문제가 함께 터졌던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예. 그 사과 방식과 태도 가지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논란, 지적 잇따랐고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선거 진영에서 이탈하고 내분 사태가 또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싸움만 할 것 같은 TV 토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TV 토론에 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반영된 여론조사도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지금이 평시여도 저런 태도는 문제일 텐데, 일테면 당 내분이라거나 이탈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대선 기간 중이고, 그래서 실망과 숙권 능력에 의문을 표현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시는 것 같다. 국민들께서는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당신들 왜 이러는가? 지금 이럴 땐가? 이러고서 무슨 정권 교체며 무슨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지를 얘기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최근 보름 내지는 약 3주 사이에 조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배 소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기관의 조사이기도 하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예.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두 주일 사이, 보름 사이에 예.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7.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면에 예. 교체 가능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A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예.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한 분은 6.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양쪽을 다 합치면 약 14%포인트가량의 변동 요인이 생긴 것이죠. 예. 변동으로 직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동 요인이 생겼다. 이것은 이전의 양상에 비하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참고로 예.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숫자가 예. 커져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골랐던 후보에 대한 후보 충성도, 지지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가족 예. 문제와 당 내분 사태, 사과하는 것 등을 보면서 예.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리스크입니다. 가족 리스크도 있고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 김건희 씨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투스톤즈 갈등,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 인적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층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글자로 줄이면 화목, 5글자면 과화만사성, 9글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방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당 내분 이것도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뭐 복귀 안 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고요. 또 이 상황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거기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을 또 이걸 제기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대표가 선대위 뭐 혹시 돌아가겠다, 합류하겠다 결정하게 되면 이거가 윤 후보한테 불리해질 상황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가 합류를 한다면 네. 윤 후보에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 상태로 합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조금 바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가로세로 뭐 거기서 예. 제기한 게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입을 상처는 상당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합류를 했을 때 과연 커다랗게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겠느냐?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큰 뭐는 없을 거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당 지도부 이런 거 선거 진영에서 이탈하면서 20대 남자 우리가 흔히 이대남이라고 하는 예. 이대남들에 대한 이준석 대표 일정 부분 대변력이나 영향력은 확인이 된 바가 있죠. 예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요. 예. 이쪽 이대남 측에서의 윤 후보 지지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탈해 있다면 윤 후보에게는 좋을 건 하나도 없고요. 예. 합류를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합류하느냐 그리고 합류 이후에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 효과는 상당히 가변적이겠죠. 예.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크게 이준석 대표가 돌아간다라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예. 심리가 그동안에는 이준석 대표가 일으켰던 돌풍이었죠. 2030 MZ세대 돌풍. 그러나 이제는 1차 파동 때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2차 파동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귀된다 하더라도 극적인 장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20대, 30대가 반등하고 여성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전국 18살 이상 1000명 대상이었고요. 예. 조사 결과 이재명 41.1%, 윤석열 40.1%, 예.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에서도 아주 하단에 포진해 있고요. 굉장히 적은 밴드인데 이 후보가 그때 조사 시점으로 크리스마스 전후 그때 조사 시점으로는 박빙이지만 조금은 앞서기 시작하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게 정확한 추세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지나는 사이에 또 몇 가지 사달이 났었습니다. 특히 예.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문제가 또 몇 개 불거졌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이 같은 네. 조사에서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 동참 필요성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 참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참여해야 한다가 48.7%,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뭐 아주 분명히 한쪽으로만 의견이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참여해도 긍정적이고 또 참여 안 해도 탓할 일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보 가족의 도덕성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영향을 예. 미친다가 69.6%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선거운동 참여하고 참여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고 해소하는 것은 거의 70% 가까이가 후보 선택에 중요하다. 이 응답이 나와 있는 만큼 이 얼마만큼이나 이 의혹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예. 신, 충정. 신은 신속, 충은 충분, 정은 정확입니다. 이걸 예. 해야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선거 구호가 앞으로 제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예. 더 앞으로 더 제대로 갈 수 있는 전략과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장님, 아까 네네. 처음에 우리 그 소개했던 TBS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좀 들어가 있었죠, 한 네, 것도?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전격적인 네네. 뉴스였죠. 예.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네. 찬성, 박근혜 사면 찬성 57.7%, 예. 반대 31.7%.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다른 두 곳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JTBC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서는 사면 찬성 40.5, 예. 반대 48, 모름 11.5. 이곳은 오. 반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네요. CBS 서던 포스트 조사는 예. 찬성 59.8, 반대 34.8. 저희와 대단히 유사한 결과치를 보였고요. 예. 이런 흐름은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추산은 됩니다. 사면이 예.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반대 진영은 우리가 흔히 개혁, 진보 진영 그룹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반대가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과 대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뭐 걷잡을 수 없다면 사면을 결정 내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특별 사면 결정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론의 후폭풍을 견디기 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냐. 예.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더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TK에서 벌써 이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느냐, 사과하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박의 갈라치기가 있을 것이다. 탄핵의 강이 재조명이 되면 60대 이상 대구 경부 그리고 보수층 태극기 부대 지지층이 이탈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2030 세대 또 여성 중도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순간 정권 교체 여론이 약화될 것이다. 예. 이런 표면적인 상황들을 보면 선거공학적으로나 정치공학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불리해 보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강효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태풍이 아니라 이미 찻잔 속에 태풍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현 소장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있었죠. 예, 데이터 쿠키뉴스. 리서치인가요? 네, 네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예. 데이터 리서치라는 곳에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예. 응답자의 65.2%가 사면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했고 잘못된 결정이다는 3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번 사면으로 국민 통합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큰 이유는 굳이 제가 수치를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난 24일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24일, 25일 언저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예. 보수층과 TK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예. 또 빅데이터상으로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동정 여론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예. 더 미루지 않았고 또 사면을 용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이 사면 결정이 필요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 소장님, 일단 네. 그러면 아까 조사 결과 분석해 주셨는데 예. 뭐 지금 상황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근데 이걸 앞으로 이후에 이제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앞으로 그 특히 TK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민심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조금 잡아갈지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TK 지역에서는 정서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 다만 전체적인 국면에서 한번 보자면 네, 예. 박근혜 사면은 앞으로 남은 대선 한 65일 정도 남았던가요? 아마 예. 커다란 변수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예. 박근혜라는 이름, 정치적으로 갖는 박근혜라는 이름은 이미 흘러간 정치적 사안이자 인물이고 이미 일단락된 것이고 사법적으로도 말이죠. 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났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치 기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소멸됐거나 네.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약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국민의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탄핵 국면에 대한 사과를 했고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그 후신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예. 지금 이 점에서 다시 뭐 사면 이걸 가지고 뭘 도모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 두 사람에 대한 국민 정서가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부활 내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치적 태동이나 변동을 모색하기엔 대단히 한계가 있다. 예. 다만 TK 지역에서 박근혜 또는 박정희 일가가 갖는 모종의 상징성이나 향수 같은 게 아직 미미하게 남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를 이루고 정치의 흐름, 선거의 흐름의 물꼬를 바꾸고 그럴 정도까지 커질 자체적 동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표 계산 득표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특별히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함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검사였고 했으니까. 네. 사람들은 아직도 박근혜를 잡아놓은 사람 이퀄 윤석열 이런 등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서적 측면에서는 이게 좀 저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 전체에 큰 영향은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제 다음 주면 신년인데요. 네네. 새로 나올 여론조사들 뭐 관전 포인트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번 주에 실시되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신년 여론조사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예. 윤석열 후보가 사람과의 문제, 배우자,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네. 또 부각되면서 반드시 이 문재인 정부를 바꿔야 예. 된다. 네. 이런 여론이 또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걸 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만큼 1월 달에는 쫓아가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들을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고 지지층 결집하고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또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더 달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1월 초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짧게요. 지금 어제 오늘 그 공수처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3분의 2 그 통신 자료 조회한 거요. 그다음에 윤 후보라든지 김건희 씨 이거 조회한 거 이거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어떤 큰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예,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짧게? 후보에 다소 또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은 사찰이라고 인식된다면 예.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부분적이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론특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